어머니, 저예요. 미화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일어나지 마라.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10년 전에 내 통장 비우고 사라질 때는 참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은 잘도 꿇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가 퍽이나 알까?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다. 됐고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이게 뭐죠? 10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어서 펴봐. 어머니, 이걸 어떻게? 놀랐나?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저는 올해 78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 7억이 사라진 그날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처음 우리 며느리를 본 건 2013년 초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죠. 아들 용석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키가 아담하고 단정한 모습의 조선족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장미화, 나이는 32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화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애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공손함이 마음에 들더군요. 무엇보다 그 맑은 눈빛. 그 눈빛만 보고도 이 애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식당 일을 10년이나 했어요. 음식 솜씨는 자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엔 조선족 며느리라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화는 달랐습니다. 한국말도 유창했고, 한국 생활도 꽤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미화가 원했죠.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검소하게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던지. 물질만 능주의에 빠진 요즘 세상에 이런 현실적이고 알뜰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미화는 정말 며느리 노릇을 착실하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제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 놓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피곤할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항상 제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짐도 다 자기가 들겠다고 하고 이웃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아이고, 영숙 씨는 복 받았어요. 어떤 며느리가 저렇게 효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은 결혼 2년 차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미화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한 변화라 저도 못 느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매주 저와 함께하던 동네 봉사활동도 바쁘다며 빠지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니 힘들만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저를 향한 애교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봉사활동도 못 가고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대신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갈비 해드릴게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화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화장도 다 지워진 얼굴로 한숨도 자지 못한 것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 직장 동료가 권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씩 했는데 본전을 되찾으려다 보니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용석 오빠한테는 말 못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오빠가 알면 절 버릴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란 두 글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이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비밀리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 제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며느리의 눈물 앞에서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한 달 뒤 미화는 정말 성실하게 그 돈을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꼼꼼하게요.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깍듯하게 갚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부터는 도박 같은 거 절대 안 할게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달라라는 생각이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 아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화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미화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장 동료한테 선물 받은 비싼 원두로 내린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재테크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돈도 불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발견한 보물섬의 지도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설렘 가득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는 전문가들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머니 통장 이자가 얼마예요? 연 2%, 3%. 제가 하는 건 최소 월 5%는 나와요. 그 말에 제가 귀가 솔깃해진 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투자한 수익이에요. 미화가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달 만에 2,500만 원. 150%의 수익률이었죠. 어머니, 이게 다 합법적인 투자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회사 동료들도
다 저한테 투자 조언을 물어볼 정도예요. 그 말을 하는 미화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는 하지만 전세금 대출 갚느라 빠듯하게 살았던 우리 아들 내외.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니 한편으로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미화는 퇴근 후면 투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곤할 텐데도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휴대폰으로 투자 강의를 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전문가 강의도 듣고 있어요. 한 달에 수강료가 200만 원이나 하는 강의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미화는 종종 저를 데리고 투자 설명회에도 데려갔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고급스러운 모임이었죠. 양복 차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참석한 사람들 모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말씀드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저기 앉아 계신 김 여사님은 6개월 만에 3억을 15억으로 불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화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아는 투자처가 하나 있어요. 원금 5억 이상만 받는 곳인데 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때 미화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돈도 같이 불려볼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는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볼 수 있잖아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묵혀둔 제 돈 7억. 연이자가 고작 2%도 안 되는 돈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평생을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야, 이런 높은 수익률이 정말 가능한 거니? 뉴스에서는 투자는 항상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러자 미화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거짓말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통장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통장하고 도장만 맡아서 관리하고 수익금만 꼬박꼬박 입금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익금으로 어머니 칠순잔치도 크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미화의 눈빛에서 며느리가 아닌 딸을 보았습니다. 친딸처럼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렇게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심은 곧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미화가 약속한 대로 매달 5%의 수익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7억을 맡긴 상태에서 매달 3,500만 원씩.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달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3번째 달,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수익금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송금이 지연되고 있대요. 다음 주쯤 되면 입금될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미화 말대로 일주일 뒤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화야,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은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봤거든요. 거기는 월 8%까지 보장된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미화의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한 게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피곤하다며 짧게 끊어버렸죠. 용석이도 이상한 눈치를 챘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미화가 좀 이상해요.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모임 있다고 나가고, 혹시 엄마한테 뭐 말한 거 있어요? 당황한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일을 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그 큰 돈을 며느리한테 맡긴 걸 알면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미화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투자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당장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돈 7억이.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질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2달만요. 2달 안에 원금은 꼭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평생 모아온 제 전 재산이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봤습니다. 고객님, 통장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통장이랑 도장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 재발급을 해드릴까요? 거래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계좌에는 단돈 10,000원. 그것도 한 달 전에 이미 모든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 회사로 찾아가 보자. 그래, 미화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미화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갑자기 사직서 내고 짐 챙겨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한다며 나가던 며느리, 늦게 들어온다던 퇴근,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서가, 미화는 집에 있니?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화 오늘도 출근했는데. 용서가,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이닥친 현실의 무게.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화가 보낸 문자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잊어주세요. 그 뒤로 우리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소주병을 붙들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돈도 날리고 사기꾼한테 엄마를 넘겨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그렇게 술에 취해 울부짖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해보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보통 계좌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영숙 씨, 며느리 장미화는 조선족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 장미화 씨는 중국 한족입니다. 조선족이라고 속인 거죠. 심지어 결혼 전에도 이미 중국에서 3번의 결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윙 하고 울렸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영숙 씨 댁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총 5군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7억이 중국 선양의 한 계좌로 송금된 걸 찾아냈지만 그 뒤로는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미 여러 개의 위장 계좌를 거쳐 흩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가, 이제 그만 일어나라. 엄마 탓이야. 엄마가 정신 나간 거지.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늦게 출근하더니 점점 결근이 잦아졌습니다. 용서가, 아침밥 먹고 가. 밥 생각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세요. 아들은 아침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술을 마셨던 걸까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경고장이 날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드님 좀 잘 달래보시죠. 요즘 업무 중에 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져서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게 3번의 경고장 끝에 아들은 결국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예 소주병을 놓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집에서는 매일 술병을 붙들고 미화를 원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미화 찾았어요. 중국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대요. 술에 취해 헛소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미화를 찾겠다며 그렇게 한 달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술에 빠져들었죠. 용서가,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다 잊었어. 안 돼요. 그 돈 제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저는 밤마다 아들 방문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란 한 번의 성공에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10년이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술에 쩔어 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장을 펼쳐놓고 그날의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앞집 순자 씨가 중국 이야기를 했다. 길림성에 조카가 산다고. 내일은 꼭 연락처를 받아둬야겠다. 조금이라도 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인터넷을 뒤지다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길림성에 사기꾼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글. 이건 꼭 기억해둬야지.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처음 보는 한자와 씨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한자 외우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는 동안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거기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도 접할 수 있었고, 미화 같은 사기꾼들의 행동 패턴도 파악할 수 있었죠. 보통 5년에서 10년 주기로 다시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때를 노려야 해요. 한 피해자 모임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라면 미화도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경찰서도 수시로 다녔습니다. 담당 형사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요. 형사님,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최근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자신이 성공한 지역을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직감했습니다. 미화도 분명 다시 이 동네를 찾아올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 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를 했죠. 제 복수는 결코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죠. 이영숙 씨,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 구속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형사님의 이 말을 기억하며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만에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그 며느리 지금 형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대. 앞집 순자 씨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내려갈게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정말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미화는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죠. 비싼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지 마라. 그대로 있어. 미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일로 왔니? 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다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아들까지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화야, 뒤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술을 마시러 가던 길이었나 봅니다. 오빠, 저예요. 미화예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미화를 향해 달려들었죠. 이 악마 같은 년, 우리 엄마 인생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치고 너 때문에. 용서가, 그만해. 제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들어가자. 셋이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집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미화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때 그 돈 10년 동안 이자를 모아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때 전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 우선 이걸 한번 읽어보거라. 이게 무슨... 미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A4 용지 3장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종이는 중국 공안 기록이었습니다. 미화. 아니, 그녀의 본명인 장매이화의 전과 기록이었죠. 중국에서 3번의 결혼 사기 전력. 그리고 한국에서의 추가 범죄 기록까지. 어머니, 이걸 어떻게... 두 번째 종이는 더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중국 현지 신문 기사였거든요. 사기 결혼으로 득한 거액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40대 여성 체포. 그리고 그 기사 속 사진은 분명 미화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종이를 펼치자 미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 사채업자가 보낸 차용증과 협박 편지. 미화를 쫓고 있는 건 빚쟁이들이 맞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닌 현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10년이면 긴 시간이지. 나는 그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형사들과도 연락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추적했단다. 어머니... 내가 우리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서 전부 날린 것도 알아. 지금 널 쫓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고 그들이 내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미화의 눈에서 공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함께 중국에서 온 경찰도 있었죠. 장매이화 씨, 체포영장 있습니다. 미화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래. 내 아들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다. 이것도 받아라. 제가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에는 한 장의 서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너희 아들 입양 서류야. 내가 내 아들을 입양하기로 했어. 네? 너는 앞으로 최소 7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야. 그 사이에 내 아들이 거리를 헤매게 할 순 없잖아. 내가 키울게. 어머니... 난 이미 너희 아들을 만났다. 2달 전부터 중국에서 연락하고 지냈지.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다 안다. 그 아이는 내 손자로 삼으려 한다. 미화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본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아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용서가, 이제 술 그만 마셔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경찰이 미화를 연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긴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된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 10년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아들을 제 손자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지난 10년의 세월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지금 미화는 한국과 중국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 아들도 이제는 술을 끊고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길 속에서도 우리는 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값진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